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같이 날씨도 오락가락하는데 기력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켜실 때마다 마음이 더 심란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곧 폭락할 거라고 하니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머리가 아프시죠? 무엇보다 우리 자식들,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 내 집 마련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어르신들의 그 무거운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용어, 복잡한 숫자는 싹 빼고요. 마치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듯이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안개 속처럼 뿌옇기만 한 이 상황이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본 것처럼 환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큰 파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지금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는요, 정부가 시장을 잡기 위해 빼어든 아주 강력한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 이유를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한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칼은 바로 돈줄을 꽉 잠그는 겁니다. 불이 너무 활활 타오르니까 일단 물부터 확 끼 얻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얼마짜리든 상관없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최대 6억 원으로 딱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칼은 새 집을 많이 짓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가뭄이 들지 않게 미리 저수지에 물을 넉넉히 채워넣겠다는 계획 같은 거죠. 하나는 급한 불을 끄는 거고 다른 하나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날카로운 칼까지 꺼내 들었는데 시장에서는 어림없다. 그 정도로는 이 불길 절대 못 잡는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아주 큽니다. 아니,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바로 집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눈앞에 닥친 현실이에요. 당장 몇 년만 지나면 서울 시내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1년에 만 채도 안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한번 신나게 달리기 시작한 말은 쉽게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한번 시작된 집값 상승의 큰 흐름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 뜨거운 불길이 이제 강북으로 또 경기도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좋은 직장이 다 몰려있는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섰는데 살 집은 없으니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가 아주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목이 말라 죽겠다는 사람한테 물은 안 주고 물 마시지 마 하고 소리만 지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실 물, 즉 살 집을 늘려주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소용없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천만의 말씀, 이제 거품이 빠질 때가 됐다. 집값은 반드시 떨어진다고 확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집값이 내릴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정부가 세워놓은 6억 원짜리 벽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높고 단단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내 주머니에 현금으로 4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소린데 우리 아들, 딸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이러니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이제 막 내 집 한번 장만해 보려던 사람들의 꿈을 가로막아버린 셈이죠. 또 당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앞으로 3기 신도시 같은 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새 집이 쏟아져 나오겠지 하는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문도 교수의 이 말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면 돈이 많은 현금 부자들조차도 어라? 지금은 좀 비싼가 보네? 굳이 지금 살 필요 없겠다. 좀 기다리면 값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물건은 나와 있는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값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지금 다들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르신들,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세요? 이쪽 말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집을 사야 할 것만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있는 집이라도 팔아야 할 것 같고, 머리가 더 복잡해지셨죠? 정말이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정답은 양쪽 이야기 모두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싶으시죠?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하나의 큰 길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여러 갈래로 쫙쫙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헷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딱 이 단어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시장이 하나의 큰 강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백 개의 작은 색강으로 완전히 쪼개져서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극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아주 쉽게 말해서요.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집 문제만큼은 완전히 다른 나라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아파트랑 저기 지방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한쪽에서는 없어서 못 산다고 난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제발 좀 사주세요 하며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이러니 아침 뉴스에서는 집값이 올랐다고 하고 저녁 뉴스에서는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서로 다른 동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양극화 현상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서울과 서울이 아닌 나머지 모든 지역이 완전히 나뉘고 있고요. 둘째, 같은 서울 안에서도 아주 비싼 귀한 집과 나머지 평범한 집의 세상이 또 나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가 평생 익숙했던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월세가 빠르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세 조각으로 쪼개져서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뉴스가 전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방에서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들어올 사람을 못 찾아서 이렇게 언제든 이사 오세요라고 현수막까지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서울에서는 우리 손주 같은 젊은이들이 새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 보려고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정말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슬픈 현실이죠. 그리고 이 70%라는 숫자가 참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 같은 곳에 세를 얻는다고 할 때 10집 중 7집은 이제 전세가 아니라 꼬박꼬박 다달이 돈을 내는 월세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사는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었을 때처럼 전세금 모아서 그걸 발판 삼아 내 집 마련하는 그 사다리가 이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갈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2026년 그리고 그 이후를 내다볼 게 어르신들께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 그래서 저게 어느 동네 이야기인데 하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서울 이야기인지 지방 이야기인지 강남 이야기인지 강북 이야기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니까요. 둘째, 서울, 특히 좋은 직장이 많은 중심 동네는 앞으로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집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말이죠. 셋째, 이제 월세 시대가 온다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가 평생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여러 조각으로 나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각나버린 시장 속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은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가 걸린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풀어주고 가야 할 무거운 숙제일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어르신들의 답답했던 속을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알찬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들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